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레고랜드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거기 잘 안 된다며 정도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의 근황을 살펴보면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춘천 명동과 강촌 일대의 몰락에 대해 분석해 봤는데 오늘은 춘천 3부작의 마지막이자 하이라이트인 레고랜드에 직접 방문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망하는 게 더 이상한 레고랜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는 3년 전인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식 개장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레고랜드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연간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목표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레고랜드의 현실은 운영을 시작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적자에 2025년 현재는 더욱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레고랜드 입장객 수 추이를 확인해 보니 2022년 5월 개장 이후 12월까지 8개월간 65만 3,991명을 기록한 이후 2023년은 63만 2,871명, 2024년에는 49만 4,618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재무 현황을 살펴보니 적자 폭이 커지며 2023년에는 200억 이상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은 288억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실적은 아직 공시되기 전이지만 2023년보다 입장객이 20% 이상 감소했기에 매출 감소와 더불어 레고랜드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되며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레고랜드에는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걸까요? 평일에 가면 당연히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기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레고랜드의 성수기인 4월 말 날씨 좋은 토요일에 방문해 봤습니다. 레고랜드는 춘천의 중도라는 섬에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춘천대교를 통해 진입할 수 있는데 일단 춘천대교에 차량이 거의 없었는데요. 제가 오후 2시경에 방문했기에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그런가 싶어서 들어온 주차장은 핑크, 옐로우, 오렌지 주차장 구역은 어느 정도 차 있었지만 레고랜드에서 도보로 조금 더 먼 그린, 블루, 레드 주차장은 보시듯이 한가했습니다. 레고랜드의 전체 주차 면수는 1966대로 나오는데요. 이날 주차장은 절반 정도만 차 있었기에 약 1000대 정도가 주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레고랜드 입구와는 꽤 떨어져 있는데요. 일반 입장객뿐 아니라 호텔 이용객 전용 주차장도 일반 주차장과 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어 이용이 불편합니다. 주차장에서 레고랜드 입구는 약 600m가 떨어져 있어 어린이들 걸음으로는 도보 9분 정도 거리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입구에 오면 이달의 운영일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운영일 안내? 매일 여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운영일 안내 현황을 보면 레고랜드는 3월과 4월 일주일에 4일씩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말을 포함해 금, 토, 일, 월요일에만 문을 여는 건데요. 이게 또 어린이날이나 현충일처럼 연휴가 껴있으면 일정이 변동되기에 운영하는 날을 꼭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문을 여는 날도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동안만 운영되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돈 벌 생각이 없다는 건데 뒤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인건비와 운영비라도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인 겁니다. 레고랜드에 드문드문 운영하는 운영일과 짧은 운영시간과 더불어 사악한 이용 가격도 문제인데요. 1일 이용권의 정상 가격은 성인 6만 5천 원, 소인 5만 5천 원에 달합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다음의 가격으로 할인이 되긴 하지만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평균 3만 원대의 자유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 비해 성인 기준 할인을 받아도 5만 7천 원인 입장료는 매우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레고랜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 혜택이 지금 보시는 4가지 경우에 불과하며 할인율도 주말 공휴일 20%로 너무 낮았습니다. 그마저도 국민카드 할인 기간은 끝나버렸고 LG U+의 할인도 한시적 이벤트였는데요. 결국 일반적인 이용객 입장에서는 성에 찰리 없는 할인 정책인데 놀거리도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책정해 놓고 할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연간 이용권으로 2번 이상 오면 1일 입장권보다 이득이라며 연간 이용권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 연간 회원권은 최근 2025년 3월 이후 요금 체계가 개편되었는데요. 2025년 3월 이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급별로 매우 복잡한 연간 회원권을 판매했지만 2025년 3월 이후 연간 회원권 정책을 변경하며 1인 11만 9천 원의 엘리트 패스와
3인 이상 동반 가입 시 1인당 99,000원에 엘리트 패밀리 패스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레고랜드는 부모와 아이가 동반 입장이 대부분이니 패밀리 패스가 주력 상품일 텐데 1일 이용권 정상가 65,000원으로 두 번 방문하면 13만 원인 부분을 패밀리 패스 기준 1인 99,000원으로 연중 아무 때나 와도 되니 1년에 두 번만 와도 이득이라며 가격 설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레고랜드는 입구 쪽에 위치해 있는 호텔의 가격도 엄청나게 비싼데요. 평일은 49만 원, 주말은 61만 원대에서 출발하고 연간 회원의 경우 10%를 할인해 줍니다. 무슨 5성급 호텔 정도의 가격인 건데 게다가 무조건 조식 포함 예약으로만 가능한 형태로 가격을 높여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 가격에 이 호텔까지 이용하며 레고랜드에 오는 수요는 많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가끔 핫딜이 뜨기도 하는데 얼마 전 카카오톡 딜로 진행한 호텔 할인의 사례를 확인하니 반값 할인 행사를 하며 빈 객실을 채웠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판매가 부진했던 연간 회원권의 혜택을 줘서 일회성이 아닌 다회차 방문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건데 제도가 변경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 회원권 판매량은 향후 지켜봐야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연간 회원이 되어도 주차요금 할인 등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주차장의 요금은 최초 60분만 무료이고 이후 10분당 500원이 부과되어 1시간에 3,000원, 일체대 12,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5시간도 안 놀고 나갈 분은 거의 없을 테니 대부분 놀이시설 이용요금 외에 추가로 12,000원이나 하는 주차요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차비에 굉장히 민감한데 주차비로 돈을 벌려고 하니 반감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재밌는 건 원래 처음 개장할 때는 최대 18,000원이던 게 그나마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처럼 연간 회원권을 남발해버리고 나면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에겐 향후 입장 수익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 식음료 판매로 객단가를 올려야 하지만 비싼 가격에 스낵 코너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건데요. 보통 음식의 가격이 1만 원 초중반대이기에 4인 가족이 식사하려면 6만 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만약 할인 혜택 적용 없이 현장 발권으로 성인 2명, 아이 2명, 4인 가족이 방문했다면 입장료만 24만 원인데 운영 시간도 짧기에 오후 잠깐 오는 느낌에 총 30만 원 정도를 써야 한다면 그냥 훨씬 싼 가격에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에버랜드를 가지 여기에 굳이 오고 싶을까요? 놀이시설을 이용하며 또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계절별 시즌 패스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연간 이용권보다 2만 원 저렴한 1인당 7만 9천 원에 현재 3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이용 가능한 스프링 패스가 판매되며 연간 회원권과 일반 이용권의 중간 가격에서 추가 상품을 내놓은 것인데 이게 골 때리는 건 어린이날은 이용을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레고랜드의 가격 구조와 운영상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먼저 짚어봤지만 사실 레고랜드는 실내 시설이 거의 없어 계절성을 많이 탄다는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도 그렇고 겨울에는 더욱 오기가 힘든 곳인데요. 게다가 대부분 시설이 만 2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기에 성인들이 놀 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제가 방문한 주말에 청소년과 젊은 커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처럼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들로 이용객이 제한되는 곳이니 1년 중 가장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에 어린이날이 다가오는 요즘이 최성수기인 상황에서 지금 정도 이용객이 다니는 모습이 레고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일 겁니다. 하지만 이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시설도 꽤 있어서 아쉬웠는데요. 성수기 주말이지만 레고 페스티벌의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 스플래시 배틀을 비롯한 꽤 넓은 공간의 해적의 바다 존 전체가 5월부터 운영된다고 공지되어 있어 문이 닫혀 있었으며 크리에이티브 정글도 아이들의 놀이터이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봄 시즌은 닌자 블러썸이라는 주제로 닌자고 월드가 메인 테마였는데요. 봄맞이 새 단장을 했다는 언론 홍보를 통해 봤던 새로운 롤러코스터인 닌자고 스핀 지주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새로 개장한 놀이시설답게 이쪽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 번에 16명이 탑승 가능한 이 놀이기구에 대기 시간은 30분이었으며 이날 레고랜드 놀이기구 중에 가장 오래 기다려야 탈 수 있는 시설에 속했습니다. 이 외에 이 정도 대기를 해야 하는 건 기존의 롤러코스터인 드래곤 코스터와 레고시티에 있는 웨이브 레이서 정도였고 이보다 적은 20분 정도를 대기하는 건 소방차 놀이인 파이어 아카데미와 6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레고랜드 익스프레스 정도였으며 다른 놀이기구들은 거의 바로 탑승이 가능했는데요. 레고랜드 앱에서도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했는데 대부분 5분에서 10분 대기 상태였습니다. 5분 대기라는 건 막상 어트랙션에 가면 지금 타고 있는 순서 다음에 바로 탄다는 이야기여서 대기가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놀이기구의 대기가 길지 않으니 줄을 서지 않고 놀이기구를 바로 탑승하는 패스트트랙 판매량도 부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레고랜드의 어트랙션은 20개 정도가 있는데 인기 놀이기구 두세 개 정도를 기다리는 시간 2, 30분 정도를 아끼겠다고 이 높은 금액을 지불할 사람 또한 거의 없을 겁니다. 이날 주차 대수는 약 1000대 수준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 어린 아이를 동반한 3, 4인 방문이었고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이곳에 오기에 이날 3,500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고랜드가 처음 오픈하던 2022년 5월 일일 입장객 12,000명을 최대로 잡고 운영했던 것에 비해 반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 건데요. 그럼 입장료 수입 외에 매출을 올리려면 식음료 판매가 늘어나야 하지만 아까 봤던 식사료 외에 간식들도 핫도그가 무려 6,900원, 엑스칼리버 추러스 아이스크림 등이 9,500원으로 너무 비싼 가격에 사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에 오면 유모차 외에도 이런 장바구니 카트가 많이 보이는데 이곳에 놀러온 많은 사람들이 물과 음료부터 간식거리를 여기에 담아와서 끌고 다니는 겁니다. 가격도 문제지만 스낵바 중에는 문을 열지 않은 곳들도 있었고 여기는 편의점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부진한 식음료 판매뿐 아니라 군데군데 있는 기프트샵에도 손님이 없는 건 마찬가지로 레고랜드가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갈수록 줄어들기만 하는 아동 인구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생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중인데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레고랜드 이용 연령인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를 보면 해당 연령대의 인구는 약 10년 사이 200만 명 이상 감소해 올해 525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하며 15년 뒤인 2040년에는 387만 명으로 곤두박질쳐 전체 인구의 7.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연령대 위주로 시설을 만든 상황에서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 레고랜드 이용객이 증가할 일은 없을 테고 적자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누적 적자가 4년 만에 500억을 넘겼는데 앞으로 수천억 수준으로 누적 적자가 커졌을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레고랜드는 앞서 봤던 닌자고 스핀지주처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도입했지만 이 놀이기구 하나를 들이는 데에만 무려 2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가 투입한 투자금과 무상임대부지 공시지가를 합친 투자 비용만 7,38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 투자금을 갚기는커녕 해마다 수백억씩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레고랜드가 이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놀이기구의 도입을 많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레고랜드를 둘러보며 드는 생각은 애시당초 이곳을 연간 2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는 건데요. 레고랜드보다 5배나 면적이 넓고 즐길 거리가 훨씬 많은 에버랜드에 연간 588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저연령 위주 시설에 막상 와보면 할 게 별로 없는 레고랜드에 지금처럼 연간 49만 명이라도 방문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7시 폐장 시간에 맞춰 나오며 다시 이곳에 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안에 레고랜드 코리아가 파산하고 문을 닫았다는 보도를 보게 된다 한들 그리 놀랍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고랜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졌던 곳이었고 입지 선정과 운영 기획, 개장 이후의 대응과 가격 정책의 변화 등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요. 그렇게 그동안 내리막길만 걸어왔지만 지하 1층 밑에는 지하 2층과 지하 3층도 있죠. 그래도 레고랜드의 팬이시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